자, 오늘은 파트 4 지역사회와 장애인 자립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장애인과 지역사회 기관의 지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과 자립생활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계로 중간고사까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를 좀 템포를 좀 천천히 늦춰서 그렇게 진도에 맞추겠습니다. 장애인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이다. 이런 그 챕터에서 우리는 이 챕터에서 키워드 4개를 볼 건데요. 지역사회 기반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를 어떻게 지역사회 기반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인가, 또 지역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단어이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장애인들에게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죠. 필수고, 또 장애인들은 재활을 통해서 현재를 유지 혹은 더 정상화 이렇게 되는 건데,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이다. 이것은 지역사회와 장애인과 하나가 돼서 그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충분히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이제 그 지역사회에 이렇게 보면은 장애인이 이 지역에서 재활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면 멀리 가서 재활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중에서 이제 이 소아마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타기 훈련을 하잖아요. 말타기 훈련 이걸 연습을 하면 몸의 중심을 잡는 거죠. 몸의 중심을 잡는데 말을 타려고 하니까 여기 없잖아요.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역 사회 중심의 재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시설 중심의 재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의 재활 시설, 그래서 재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담당하는 그런 시설도 필요할 수가 있죠. 근데 요즘에 그 각 부에서 보면 이 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부족한 형편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학습 목표는 우리가 6개가 있는데, 첫째는 시설 중심 재활과 지역 사회 중심 재활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요즘에는 이제 그 강의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딱 지역 중심 재활과 지역 사회 중심 재활의 주요 차이점의 비교 이렇게만 끝났는데, 거기다가 좀 이렇게 약간 잔소리 비슷한 비교하여 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도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론이다, 또 장애인이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돼요. 또 장애인도 장애인 복지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NCS 그 과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배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혹은 이해하고 실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 연구하고 그런 것을 이해하고 연구하여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등등.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래서 이제 능력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원칙과 실천 방안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저자가 조금 좀 이렇게 약간 좀 미숙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하는 거는 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아니면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능력 개발, 능력 중심으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종류, 그 다음에 주요 기능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에서 지역사회 기반 지원의 개념이 중시되는 배경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네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원칙과 실천 방안을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요즘엔 교육이 그렇게 능력 개발 중심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제 시도를 일부 하는 학교들도 있었지만은 지금 거의 다 이쪽으로 완전히 거의 돌아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강대학교에도 벌써 올해 전서부터 이미 이렇게 능력개발 중심의 강의 계획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 CBSS 약자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 모형 개발의 배경 그리고 주요 요소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애인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키워드와 학습 목표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여러분의 페이지 170페이지를 보면은 장애인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중심 재활과 지역사회 중심 개발을 지금 우리가 두 개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설 중심 재활이 뭐냐? 이 시설 중심이에요. 시설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재활 서비스 개념이다. 그렇게 단어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는 공부하는 요령이 뭐냐면 사회복지는 이 용어,
단어를 잘 이해하면은 사회복지처럼 재밌고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 사회복지 용어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 용어 사전은 요 정도 이렇게 요 얄팍해요. 뭐 요 정도 이렇게 두꺼운 조금 두꺼운데 그 책 한 권을 요 정도 한 1cm 정도 됩니다. 1cm. 그러면 그 사회복지 용어 사전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은 거의 뭐 그렇게 사전만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뭐 국어사전처럼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전을 전체를 한 권을 딱 쥐고 여러분이 만약에 1년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거기 사회복지 용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용어 다 해서 사회 플러스 복지 이 용어가 거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비싸지도 않은데 뭐 몇천 원이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되면은 사회복지 용어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A4 용지 반 정도 되는 그 크기의 그 사전인데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이 사서 읽으시면 굉장히 사회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지식을 얻는데 굉장한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시설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재활 서비스, 이게 이제 시설 중심 재활인데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로서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뭐 구태여 이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다. 그리고 과거 장애인 시설은 집단 수용과 통제를 기대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기능이나 성격, 개인적, 사회적 역량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설 하면 장애인들의 시설 하면은 옛날에는 이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뭐 장애인들을 막 이렇게 그 인권도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치 그냥 모아놓고 밥이나 주는 이런 그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권에 대해서 중시하면서 우리가 장애인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장애인들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인 하면은 내가 낙인되는 것 같잖아요.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장애인 편에서 볼 때는 왜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게 난 싫다. 니네들도 장애인이라고 붙여라. 그래서 니네 서로 공평하게 하자. 그래서 나는 장애인이고 니네는 비장애인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쩡한 장애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비장애인이라고 해요. 장애 있는 사람은 장애인. 그래서 우리도 한순간에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근데 장애인이 됐는데 비장애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비장애인이 우리가 비장애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장애인 하면은 그만큼 많이 이제 인권이 회복된 거죠. 그죠?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아. 인권은 회복됐다 치더라도 인식에서 우리 그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중에 하나도 이제 그 장애인인데 그 미국에서 살다가 여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이게 그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편견이 심하고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는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거야. 근데 지는 미국에 가서 살고 싶은데 엄마는 그 미국에다 딸 이렇게 그냥 가서 살게 되면 엄마가 힘들잖아. 그래갖고 엄마랑 딸이랑 서로 막 실랑이 하는 그 모습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외국은 선진국이죠. 선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 인식도 좋고 또 편견도 없고, 그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 근데 우리는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벌써 그게 이 자세를 따지고 행동을 따지고 막 이래 버리니까. 자, 어떤 일을 했어요? 장애인이 만약에 이 근무를 성과를 요만큼 냈어. 근데 비장애인도 그만큼 냈어.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장애가 뭐가 문제인데? 아무런 문제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장애라고 해가지고 그 일을 못 한다면은 이거는 좀 이렇게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일을 못 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손으로 만약에 어떤 뭐 물건을 10개 만든다. 그럼 비장애인도 10개 만들고 장애인도 10개 만들었어. 그러면 뭐가 차이인데? 똑같이 일했는데 월급을 조금 줄 거요? 아니면 뭐 직원을 뽑는데 무슨 뭐 차별을 둘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인식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좋지만은 현재 우리의 실정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 편견, 또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 이것은 지금 별로 그렇게 좀 더 개발하고 좀 더 발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가 바로 시설 중심 재활이란 말이에요. 시설 중심.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장애인들은 집단 수용을 주로 많이 했고 통제, 서로 이렇게 장애인들을 통제하는 기계로 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집단 수용을 왜 한 거예요? 통제를 위해서도 거기 집단도 수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의 기능이나 성격, 개인적 사회적 역량 면에서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다 묶어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판의 대상이었지만은 지금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활을 시설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시설 안에서 재활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재활할 다시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립이에요. 자립. 근데 이제 대부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세상에서 자립이라는 것은 비장애인들도 자립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멀쩡한 사람들도 자립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거기서 장애를 가지고 자립을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어렵지만은 장애인들은 그걸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도전을 하고 있는데 비장애인들이 그 장애인들의 노력과 도전과 이런 그 마음을 인정을 하고 같이 함께하고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장애인들에서 비하하고 비하적인 단어를 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인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보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어떤 형태의 장애인이 많냐? 살면서 장애가 된 거예요.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 손을 잃어버렸다든지 기계에 잘렸다든지 아니면 무슨 생활을 하면서 장애를 얻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너는 영원히 뭐 장애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장애인을 갖다가 막 그렇게 비하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더더군다나 인권에서
장애인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불리한 그런 인식으로 피해를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바로 내 옆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장애인 옆에 있으면 뭔가 가끔만 찝찝하고 뭐 뭔가 좀 이렇게 좀 부끄럽고 다른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있으면 좀 이상해 보이고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그게 이제 인식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한번 우리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고 나는 이 장애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과 지금 내가 함께 동행을 하고 어떤 그 같이 이렇게 뭐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같이 함께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이 장애인에 대해서 그 갖는 그런 마음이 좀 편안합니까? 편안한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인식의 문제죠. 그래서 장애인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 정신 박약,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능 지수가 80이 안 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밑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지능이 저하된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정신 박약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걔네들의 모습이 얼굴 형태에서 좀 약간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쭉 사회복지사가 쭉 데리고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사회복지사가 오고 또 거기 또 도와주는 선생님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걔네들 데리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회복지사는 뭐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의 표정을 제가 한번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회복지사는 그래도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그 아이들을 통솔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창피할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복지를 하고 제가 사회복지를 알고 나서는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생각도 저도 했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지, 그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관, 이런 것들을 장애인을 낙인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도 내 친구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인간 존재의 본질이자 권리로서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존재의 본질이죠. 이게 시설 중심 재활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자 권리로서의 자기 결정과 선택, 책임의 박탈을 의미 플러스 학습된 무기력과 같은 타율화된 타의 삶의 방식으로 고착될 위험이 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 존재의 본질이자 권리로서의 자기 결정과 선택권이 그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장애인들에게 선택권을 안 주고 그냥 막 비장애인이 편리한 대로 너 이거 먹고 너 이거 먹고 너 이거 먹고.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그 햄버거 집에 갔어요. 근데 거기 누가 몇 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몇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버거를 시키는 거야. 그 버거를 시키는데 보니까 난 다 똑같이 시켜줄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인솔하는 사람이 그 버거를 아주 다양하게
그 아이들도 보니까 아주 서로가 똑같은 게 한 명도 없었어. 보니까 다양하게 걔네들도 주문을 해서 먹더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